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과 연 끊고 1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가 평생 연락 안 할 것이라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다시 왕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평생 연 끊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도리를 찾으면서 본인은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도 나오는 대로 막 하는 사람이고 자식과 손주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본인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아왔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 입을 한 대 힘껏 때려주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시어머니를 뵐 일이 있으면 거의 3일 전부터 소화불량에 걸려 고생했는데 그게 시어머니 때문인지도 모르고 한동안 약을 먹고 살았네요. 왜 그렇게 미련했는지. 성격이 그닥 순한 편도 아니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제 성격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만 있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서울 근교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도 경기도 신도시인데 정반대편이에요.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린 후로 한 달에 10번 정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도 똑같이 전화 드렸고요. 시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의 친아버지는 아니고 시어머니가 재혼한 새아버지이신데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좀 무뚝뚝한 편이라 자상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아버님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버님과는 따로 만나 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기도 하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10번 넘게 전화를 해도 더 자주 전화를 하라고 압박하셨고 저는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더 자주 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후에도 자꾸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며느리로서 도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남편은 결혼 전에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본가에 그렇게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제외하고 1년에 5번 정도 본가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막상 시댁에 가보면 별다른 일도 없고 잔소리나 듣고 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의 도리에 대한 잔소리와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다는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늘 같은 얘기.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가 혼자서라도 오라 하시고 저는 싫다고 버티다가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출장이 있거나 주말에 시간이 안 날 때가 되면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차도 없이 대중교통으로 가면 시댁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왜 그렇게 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를 괴롭히고 싶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는 따뜻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며 늘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혼할 때 재혼이었지만 전처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다고 해요. 남편과 시동생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가끔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남편은 친아버지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대요. 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봐서 먼저 아는 척을 했고 아버지가 연락처를 물었지만 안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집에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당신과 연락을 주고받냐고 말하고 집으로 왔다고 해요. 남편과 시동생이 재혼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남편과 시동생이 시아버지 같은 분 밑에서 자란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댁에 잘 안 가니까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을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오셨어요. 의지력도 참 대단하시죠? 시어머니도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라 대중교통으로 오셔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집 비번을 알려달라 하셨는데 저는 끝까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시어머니가 뭐하러 오시나요? 안 그래도 연락 없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시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요. 저를 보면 괜한 잔소리와 주변 사람들 흉보는 거 말고는 하는 것도 없으셔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와 계실 때도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왜 여기 있냐는 식으로 경우 없이 행동을 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한번 뒤집어 엎지 못한 것이 아직도 한이 되네요. 시동생은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어요.
동서는 참한 스타일입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인데 한 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보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결혼한 지 좀 오래되었지만 동서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였더라고요. 아이 소식 없다고 시어머니는 동서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아이 얘기를 하시는데 당사자인 동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시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한동안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작년에는 뭐가 잘 되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동서에게 너무 축하한다고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그런 맛을 못 보고 살아서 아쉽다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동서도 저에게 친언니보다 제가 더 축하해 주는 것 같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동서는 저희 집 인테리어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마음만 받겠다고. 정 그러면 소고기 한번 사주라고 해서 동서에게 소고기 한번 거하게 얻어먹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동서는 식사를 사는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봉투도 드리더라고요. 식대만도 꽤 나왔을 텐데 그렇게 구박이나 하고 막말이나 하는 시어머니께 봉투까지 드리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으면서까지 막말을 하셨어요. 이런 거 백날 받으면 뭐 하겠냐? 애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어야지. 으이그 이 답답아. 이러시는데 분위기 싸해지고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엄청 화를 냈습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하셔야겠냐고 엄마 때문에 애가 오려다가도 말겠다고 하고 동서 데리고 나가버렸고 그 후로 시동생은 시어머니와 연 끊고 지냅니다. 동서 성격상 자기 남편 설득해서 시댁과 왕래하자고 할 텐데 시동생이 완강하게 연 끊고 지내자고 한 것 같아요. 작년 봄에 시댁에 갔다가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사단이 났고 저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전부 하고 연 끊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시어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시아버지와 결혼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너도 그렇지? 이러시는데 제가 땡땡 아빠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것만 아니라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잘 못 알아들은 것처럼 되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땡땡 아빠랑 결혼하는 것은 좋아요.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도 좋고요. 근데 어머님 며느리가 돼야 하는 거면 땡땡 아빠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매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님은 자식들보다 어머님이 우선인 분이라는 것부터 아셔야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한테 막말하고 괴롭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면 아들이 괴로운 것을 알면서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막 하시는 것을 보면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분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랬고 이랬을 때 내 마음이 이랬다. 동서처럼 착한 며느리 세상에 몇 안 될 건데 어머님은 그렇게 잘하는 동서를 구박해서 자식 하나를 잃었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은 저에게 좀 참지 그랬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중간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었으면서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네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제 욕을 했나 봐요. 제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한동안 시달리다가 많이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와 전화로 엄청 싸우고 연락 안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에게 가끔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은 마음이 좀 어떠냐?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께는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시아버지 아니었더라면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도 진작에 끊었을 거예요. 아이들 봐서 참고 시아버지 봐서 참다가 그렇게 긴 세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았던 거죠. 그 후로 시아버지께는 가끔 전화를 드립니다. 남편을 낳아준 분은 아니지만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남편 형제를 보살펴준 분이시니까요. 지금도 늘 살펴주시려 애쓰는 분이시고요. 시어머니와 연 끊고 지낸 지 1년 정도가 지나니 마음도 많이 풀리고 다시 왕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보기에도 그렇고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러고 살아보니 이제 부모 마음 알겠냐?
하시면서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자존심에 큰 소리 치는 정도는 감수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평생 안 보려고 했는데 이번은 넘어가 줄 테니 주말에 와서 용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아,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평생 안 보시려고 했으니 그냥 평생 안 보고 살자고 했습니다. 시댁에 발길 끊고 지내니 마음 편하고 좋았는데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평생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테니 우리 걱정은 마시고 어머님도 마음 편히 사시라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어요.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합니다. 시댁 자체에 대한 미련이겠죠. 아버님은 따로 만나서 아이들 보여드리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려고요. 아들 둘을 잃고도 시어머니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사나 봅니다. 시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 같네요. 엄마가 마음 편해야 아이들도 잘 성장하게 되니 쓰니님은 이대로 마음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